이번 시간에는 정보의 가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정보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정보. 그래서 정보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정보의 역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 변천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는, 즉 가치가 증대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자, 원시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힘 있는 자가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농업사회가 되죠. 농업사회. 그때는 정보는 아주 그다지 중요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물질을 중요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정보나 에너지나 물질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가 중요시되는 이런 사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사회가 되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났고요. 바로 정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 상대적으로 정보가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가치 중에 상업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커머셜 밸류. 그래서 정보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이 상업적 가치가 더욱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재생산할 수 있고요. 재생산 비용은 최초의 조립이나 생산 비용과 비해서 가장 저렴하게 된다는 것. 정보는 또 통신망을 통해서 즉시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 또 정보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정보의 가치를 결정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생명력. 그리고 정보의 가치는 첨가적이지 더 부가되지 않는다. 다음은 개인적 가치입니다. 앞서 상업적 가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5가지. 개인적 가치는 크게 특허권과 저작권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중에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있고요. 자산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 고유한 특정 기업 정보를 그래서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 가치입니다. 정보에 있어서 상업적 가치나 이런 개인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적 가치도 있습니다. 이 공공적 가치는 대다수 국민에게 공개가 됨으로써 가치가 있다. 즉 이거는 공공재적 가치입니다. 이 공공재의 특성이 있죠. 공공재는 퍼블릭 구스. 그래서 이 공공재는 물론 이런 것들도 발생합니다. 무임승차자가 발생을 하죠. 프리라이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공공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의 이 공공재의 특성 중에 어떤 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분석이 곤란하다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전통과 언론, 출판 시스템,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 이와 같은 것도 공공적 가치를 이런 인정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상업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 간의 이 갈등을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직이나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 어느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 이거 결정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공공적 가치 중에는 또 이렇게 나눕니다. 뭐 소극적 가치와 적극적 가치 이렇게 나눕니다. 이 소극적 가치는 정보에 대해서 자유로운 접근과 유통을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 가치와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이나 학교 박물관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설이나 뭐 정보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적극적 가치는 국가나 개인적 명분으로 이제 비밀리에 수집되는 정보 수집이나 뭐 그 정보를 엄격히 통지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비밀 정보가 있죠. 이거는 개인적 상업적 가치로 필요한다. 때로는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적 가치는 정보 가치의 이 공통 부분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보면 개인정보가 나가서 팔려서 이게 상품화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이런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공공적 가치는 상업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 견제를 하거나 상업적 가치는 특히 육성하거나 통제를 해야 될 대상이고 상업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는 서로 대가를 주고받거나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정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즉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정보 사용자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 정보 사용자가 의사결정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진단하거나 대안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정보의 가치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적실성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이 있을 때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정보는 국가든 개인이든 그 추구하는 가치의 달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수행에 있어서 하여튼 사전 지식 바로 그걸로서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때로는 모략이 될 수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산한 정보의 대부분은 인간 그 자체에 관한 지식이거나 인간 그 자체에 관한 지식이거나 광범위한 인간사에 관한 지식이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결국은 어떠한 정책 결정, 개인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확성이 없는 정보다 이거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생산 작업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사실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정보의 생명이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결국 생산할 때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적시성이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적시성은 절대적 요건 중에 하나이고요. 아무리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된 정보를 할지라도 적당한 시기에 이미 결정해야 되거나 사용해야 할 시기가 지난 다음에 오면 어떻게 된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무가치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보의 적시성이 무조건 신속성을 요구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적시성과 신속성은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제공된 정보, 이거는 효용이 상실된 것이고요. 무의미합니다. 또 너무 빨리 제공된 정보, 이거는
보안 유지에 문제를 줄 수 있고요. 또 정세 변동으로 정보의 가치가 변질될 수 있고요. 또 내용을 보존해 준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사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알맞게 제공돼야 되고요. 바로 정보의 적시성은 소요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 수집해서 언제를 작성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조사원, 탐정이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떠한 재판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맞추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성입니다. 시간이 허용하는 최대한 완전한 지식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완전성, 이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사안의 전후 좌우를 함께 살펴야 되고요. 다른 사안과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것 대체까지도 한다. 그렇지만 정보의 완전성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적시성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가리켜서 적시성과 완전성의 딜레마다. 적시성을 우선시할 건가, 완전성을 우선시할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필요성입니다. 정보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한 적시성, 완전성, 정확성이 모두 갖춰진 정보로서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식이라면 이건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정보는 사용하는 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군 얘기입니다만 잠수함 위협에 대해서 해군에게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육군에게는 아니다. 단순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육군과 해군에게 각각 다른 정보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보는 일반 지식보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요. 그래서 정보는 인간 자체나 인간 주변 일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냐? 이렇게 사실적 내용에 대한, 팩트에 대한 정보. 또 인간 사회에서 습관적인 행동에 대한 정보.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생활의 체로서 변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인간사에 관한 지식인 정보가 작성되었을 그 시점에는, 작성하는 시점에는 정확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줄어들거나 가치가 없어지거나 할 수 있다. 이게 변해갈 수 있다.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 요소 중에 특수 처리 과정입니다. 스페셜 프로시저. 그래서 사용자와 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정확하고 적시에 완전한 지식을 실천해내려면 이 간단한 작업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첩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종합을 한 다음에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지식으로 산출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보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보 산출의 필요성이 이게 국가 사활, 그리고 산출 수단에 있어서도 때로는 옳고 그른 거, 성과학, 그리고 도덕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이런 걸 망라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보를 자주 주느냐, 이 제공의 빈도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정보 사용자가 얼마나 자주
정보를 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빈도가 높을수록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정보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어디서 줄 수 있을까? 자, 정보의 출처입니다. 자, 정보를 얻으려면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실질적인 원천을 알아야 합니다. 탐정의 업무 중에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출이라든가 미아 찾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출인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려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가 최종 그 사람이 있었던 지점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얻어야 되는데요. 지인들로부터 전화번호, 통화 기록 이런 것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정보의 출처입니다. 정보가 얻어지는 원천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관, 사람 또는 사물, 사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 방송, 유선통신, 무선통신, 상대와 통화한 기록 이런 것도 있겠죠. 간행물, 지도 및 사진, 외국 상품이나 자료, 인터넷이나 SNS, 기타 이와 같은 출처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휴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먼 인텔리전스. 그래서 보면 요걸 이제 나눈 거죠. 그런데 이 보면 오늘날에 최첨단의 정보 수집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수집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걸 가리켜서 휴민트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 분야에서 이렇게 이용하죠. 전방부대에 대한 관측보고라든가 수석이 획득한 첩보, 포로나 귀순자의 신문을 통해서 얻은 거, 체포 간첩이나 이런 또는 우군, 공작원, 지역 주민 등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획득한 첩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휴민트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면접을 통해서 얻으려는 거, 재판관은 피고로부터, 검사는 피의자로부터, 신문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변호사는 의뢰인 등과의 관계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지나 감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보험의 권유라, 상품의 판매, 독촉, 회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형태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예. 휴민트 인간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보의 출처 중에 근본 출처와 부차적 출처, 때로는 이렇게 1차 출처와 2차 출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본 출처는 정보가 획득되는 실질적인 원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온 것이죠. 예를 들면 중간 기관이나 전달자에 의한 변형이 없이 원형 그대로 입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한 사람, 그 사람의 직접적인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본 사람의 바로 증언 이런 것들이 근본 출처입니다. 다음 부차적 출처인데요. 2차 출처라고도 합니다. 근본 출처에서 획득한 정보를 다시 전달해 준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B가 듣고 B가 직접 이 사람 들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근본 출처입니다. A와 B와 대화를. 그런데 다시 B가 B가 A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B로부터 들었다. 둘이 A와 B 둘이 이야기하는데 들었다라고 C가 얘기할 때 이거는 부차적 출처, 2차 출처. 가끔 이렇게 부차적 출처에서는 진실을 위조한 역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과장 또는 모략 정보, 조작된 정보 이런 산출을 소지할 이렇게 산출될 소지가 많다는 점 이거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기 출처와 우연 출처가 있는데요. 정기 출처와 우연 출처입니다. 뭐 정기 출처는 때가 되면 나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 간행물, 정기 뉴스, TV 이런 거 있고요. 또는 정기적인 회의나 뭐 정기적인 제보 해주는 협조자 이런 거에 의한 출처입니다. 우연 출처는 어느 시기에 우연히 정보가 제공되는 출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소극적인 경우인데요. 음식점, 역이나 버스터미널, 여행 중 우연한 기회에 정보를 입수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경우는 평소 주위 사람들과 뭐 친절, 즉 인간관계를 이루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다음은 비밀 출처와 공개 출처입니다. 자, 비밀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출처, 이거를 우리가 비밀 출처입니다. 비밀 출처는 이 출처가 노출되면 출처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또 그 출처의 처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국가 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이렇게 수집하는 경우도 있죠. 공개 출처입니다. 뭐 그냥 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폐쇄되지 않고 계속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뭐 신문, 방송, 도서관, 사진, 도표, 공식적인 외교 경로나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비밀 절차가 더 가치가 있다. 공개 출처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활자 매체가 발달되고 또 TV 매체가 발달된 상황에서는 이 공개 출처의 비중이 그만큼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용 주체에 따라서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 즉 독립기관 자체에 발생하는 생산되는 정보를 우리가 내부 정보, 그리고 이 개체 내부에서 발생됐거나 생산된 정보는 내부 정보입니다. 외부 정보는 다른 개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개체나 이 기관에서 발생하거나 생산된 정보입니다. 또 입수 형태에 따라서 이 직접 입수했느냐 아니면 간접 입수에 따라서 직접 정보, 간접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다른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입수하는 겁니다. 자, 입수자가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이나 경험에서 또는 보고 듣고 느껴서 얻은 생정보, 이것을 직접 정보라고 말하고요. 입수할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입수한 것입니다. 과학문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로 이 직접 정보에 의존했지만 오늘날에는 책, TV, 라디오, 신문,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간접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탐정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정확하고 확인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수집한 정보가 과장된 과장 정보이거나 허위 정보이거나 역정보이거나 실기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 정보는 일부는 사실이나 전체는 부풀려진 경우 또는 이익은 있지만 미미한 이익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분양업자, 가맹종 사업주 이런 것들이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퍼뜨리는 겁니다. 원한이 있는 상대방이나 경쟁관계 회사로부터 이런 허위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정보입니다. 사실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제공하거나 퍼뜨리는 겁니다. 경쟁자, 사업 경쟁자 이런 경우에 역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기정보, 정보의 내용은 사실이지만 이미 시기가 지나서 활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지연됐거나
뭐 수집자의 연락의 지연이나 현장에 있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 자, 정보 수집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중요 항목만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보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정보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를 무한히 수집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용성과 활용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모든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건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불가능한 거고요. 결국 정보는 활용을 전제로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 수집은 면밀한 계획이 선행될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보의 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집하는 정보의 배경을 깊숙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 강한 정보 소유자가 될 필요가 있고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보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의 가치를 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공개 정보를 상당히 중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개 정보에서 귀중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정보 수집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 선입견 없이 바라야 된다. 자, 지구상의 모든 발생되는 일을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이 지식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이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고정관념을 가지면 어떤 융통성 없는 사고를 낳기 쉽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간과할 수 있다. 이걸 명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할 때 먼저 이용성이 높은 정보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용성이 높은 정보, 이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참신성의 원칙입니다. 신선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해서 바로 정보의 가치를 창출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긴급성의 원칙입니다. 신속성이 바로 정보의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긴급한 정보일수록 우선순위를 두어서 빨리 수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집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필요한 정보니라도, 이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라도 수집할 수 없다면 이 수집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집 가능성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시간이나 노력, 이게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를 하고 여기에도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막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 수집자의 자질입니다. 자, 정보를 수집하는 탐정은 완벽하지는 않는다 해도 일반적인 정보 수집 기술의 이 자질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수한 능병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에 유의하여 이 임기응변적 기질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흥미있게 경청하는 이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건 그만하고 이렇게 자르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강한 기억력의 소지자인데요. 자신이 듣고자 하는 정보를 유도를 했는데 그걸 즉석에서 기록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두 평소 기억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기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대화하는 중에
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런 과실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전환하거나 또는 명랑하게 해소하는 기지. 그래서 특히 이런 거죠. 뭐 동물적이나 이런 반사적 감정, 뭐 자신과 틀리다 그래서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반격하는 거 이건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교성인데요. 명랑한 가운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광범한 지식입니다. 정보에 수집할 상대방은 각계각층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얻고자 하면 그 분야에 대한 광범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일반적인 취미와 기호입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가끔 화제가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일반적인 취미 이야기나 또는 뭐 담배를 피운다든가 뭐 술 한잔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취미에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기호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 정보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정보의 가치는 상업적 가치, 개인적 가치, 공공적 가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업적 가치는 정보의 상품성을 강조한다. 당연한 거고요. 정보와 사회가 진전해서 정보의 상업적 가치도 증대될 것이다. 개인적 가치, 특허권의 저작권 인정은 정보의 개인적 가치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 중에 하나고요. 공공적 가치, 적극적 가치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유통을 주장하는 개인적 가치이고 소극적 가치는 국가적 개인적 명분으로 비밀리에 정보 수집이나 정보 통제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 요소는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필요성, 특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의 빈도 등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뭘 볼까요? 어떤 게 틀렸을까요? 이것과? 예, 답을 확인합니다. 자, 공공적 가치가 틀렸네요. 자, 바로 이 적극적 가치가 아니고 소극적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가치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유통을 주장하는 개인적 가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들어갑니다. 정보의 출처에 대한 부적절한 것은 출처. 자, 근본 출처는 정보가 획득되는 실제 원천을 말하고 부차적 출처는 근본 출처에서 획득한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 등 기관을 말한다. 자, 고정 출처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출처를 말하고 고정 출처 또는 정기 출처, 변동 출처는 어느 시기에 의한 정보가 제공되는 출처를 말한다. 비밀 출처는 외부로부터 강력히 보호를 받는 출처이고 보호를 받는 출처이고 공개 출처는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공개적 정보를 말한다. 비밀 출처는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이고 공개 출처는 한다. 자, 사용 주체에 따라서 내부 정보, 외부 정보로 분류하기도 하고 입수 형태에 따라서 직접 정보, 간접 정보로 분류하기도 한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이 틀렸네요. 자, 고정 출처는 자, 그래서 이거 이 고정이 아니고 정기 출처 이거요. 우연 출처 이것을 말합니다. 고정 출처와 변동 출처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 정보의 함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자, 과장 광고 일부는 사실이나 전체는 부풀려진 경우, 없는 이익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퍼뜨리는 경우, 역정보,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 실기정보, 사실이나 이미 시기가 지나서 맞는 것 같죠? 자, 허위정보, 허위죠?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자,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과장, 보겠습니다. 자, 과장 정보는 일부는 사실이나 전체는 부풀리는 경우, 또 이익은 있긴 있지만 미미한 이익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없는 것을 부풀리는 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허위에 해당됩니다. 요약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의 가치는 상업적, 개인적, 공공적 가치로 나누고 공공적 가치는 소극적 가치, 적극적 가치로 나누어집니다.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 요소로서는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필요성, 특수 처리 과정, 정보 제공의 빈도 등이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보면 근본 출처와 부차적 출처, 이거는 1차 출처와 2차 출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정기 출처와 우연 출처가 있습니다. 비밀 출처와 공개 출처, 사용 주체에 따라서 내부, 외부, 입수 형태에 따라서 직접, 간접 이렇게 출처를 구분합니다. 정보의 함정이 있는데요. 과장 광고가 있고요. 일부는 사실이거나 이익이 있긴 한데 그걸 불리는 경우죠. 허위 정보, 없는 사실을 하는 거죠. 역정보, 있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실기 정보, 이미 정보가 맞거나 있기는 한데 시기가 늦어버린 경우죠. 이 실기 정보. 정보 수집자는 기본적으로 목적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정보의 배경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 이걸 가져야 되고 특히 공개 정보를 중시해야 하며 선입견 없이 사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용성이 높은 정보 우선 원칙, 참신성의 원칙, 긴급성의 원칙, 수집 가능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자의 자질은 우수한 능변가가 될 필요가 있고요. 인내심 있게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자, 그리고 들은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의 소지자, 때로는 기지를 발휘할 필요도 있고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는 사교성도 필요합니다. 광범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취미와 기호도 익혀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